지금 중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패트리어트도 아이언돔도 아니에요. 한국이 만든 청궁2 미사일입니다. UAE 국방부가 공식 성명에서 대놓고 한국산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나라가 자국 방어를 자랑하면서 한국을 직접 언급한 거예요. 이라크 정부 관계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 무기를 들여온 판단이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꿔놨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라크가 최근 체결한 방공체계 도입 규모만 해도 28억 달러에 달해요. 그리고 UAE에서 터져나온 숫자는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과의 방산협력 합의 총액이 65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00조 원을 훌쩍 넘겨요. 무기 구매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개발 단계부터 인력 양성, 그리고 운용 후 정비까지 전 과정을 한국과 함께 가겠다는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핵심 전투 장비 직도입에 약 350억 달러, 나머지 300억 달러는 기술 공유와 현지 인프라 구축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배분됐고요. 그냥 물건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한국 방산 생태계 안에 들어오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요? 바로 며칠 전에 중동에서 진짜 전쟁이 터졌어요. 2월 28일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친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 작전에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란 핵심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중동 전체를 지배하던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70년 동안 유지되던 이 지역의 힘의 구도가 단번에 뒤집힌 거죠. 이란은 당연히 들끓었겠죠. 혁명수비대가 즉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곳곳에 미군 주둔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한꺼번에 날렸어요.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공군기지, 바레인의 해군시설, UAE와 사우디 수도까지 미국 편에 선 국가는 아랍이건 뭐건 가리지 않고 전부 공격한 거예요. 형제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쏟아진 미사일 상당수가 하늘에서 격추당했어요. 미군 쪽 인명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대목이 있는데요. UAE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잡아낸 체계가 미국제가 아니라 한국제였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청궁2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기는 고도 15에서 20km 구간에서 소리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그냥 근처에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맞추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날아오는 탄두 자체에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충돌 순간 미사일이 완전히 해체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잔해 자체가 거의 없어요. 한화에서 제작한 복합 탐지 레이더는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 속에서도 수십 개의 표적을 한 번에 추적하고요. 모래 폭풍에 전파가 흐트러지고 적이 교란 신호를 뿌려대는 극한 환경에서도 위협체를 정확히 식별해내는 거죠. 하드웨어 내구성과 소프트웨어 판단력이 동시에 검증된 셈이에요. UAE가 이 체계를 처음 도입한 건 2022년이었거든요. 당시 계약 규모가 35억 달러로 한국이 한 번에 수출한 단일 무기 중 역대 가장 큰 건이었어요. LIG 넥스원이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나가 발사 장치와 탐지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구조로 한국 방산의 핵심 기업들이 총출동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약점이었는데 이번에 그 의문부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궁2 위에 있는 고고도 요격 체계까지 중동 수출이 확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탐지 장비부터 지휘 시스템, 현장 정비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통일하는 일괄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LIG 넥스원은 UAE 현지 방산기업과 공동 출자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번 팔고 끊기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같이 만들고 같이 운영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협력 구조를 짜겠다는 계산인 거죠. 탄도미사일 말고 저공으로 몰려드는 자폭 드론은 어떻게 막았을까요? 여기서 활약한 건 한국이 개발한 휴대용 및 차량 탑재형 대공 유도 무기들이었어요. 한 발에 수백만 달러씩 하는 대형 요격탄 대신 소형 정밀 유도탄으로 드론을 하나씩 떨어뜨린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이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전투기 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KF-21 보라매 아시죠? 올해 한국 공군의 최초 납품이 예정된 4.5세대 기체인데요. 중동에서 이 비행기를 갖고 싶어서 난리예요.
UAE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경남 사천 카이 공장까지 직접 날아와서 아직 양산도 안 된 시험 기체에 올라탔거든요. 개발이 진행 중인 외국 전투기에 타국 군인이 직접 탑승하는 건 이 업계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우디도 같은 행보를 밟았고요. 두 나라 모두 자기 나라 마크를 입혀서 독자 운용하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UAE 측은 추가 비용을 상당 규모 부담하더라도 자국 작전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조 버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제안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분담금 문제로 지지부진한 사이에 훨씬 적극적인 고객이 먼저 손을 든 셈이죠. 한편 이란 국내 분위기는 혼돈 그 자체예요. 정부가 전국적 추모 기간을 선포했는데 정작 시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지도자의 죽음을 축하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거리에서는 그동안 강제되던 복장 규정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권력 내부에서도 강경 노선과 실리 노선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보복 공격을 기대했던 쪽조차 결과를 보고 나서 군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에요. 이란 안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동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번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위기고, 네타냐후 총리는 대리 무장 세력에 대한 전면적 정리 작전을 시사했어요. 러시아는 성명을 내서 반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여론의 동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은 내놓지 못하는 형국이에요. 오히려 유럽 북부 국가들이 이번 실전 데이터에 깊은 인상을 받고 한국산 방공 장비 도입을 위한 긴급 접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대목도 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치솟으면서 민감한 요구를 하는 나라도 등장했거든요. 베트남이 K9 자주포 20문 도입을 추진하다가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제조 핵심 기술 자체를 이전해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현지 생산이나 기술 공유를 받아낸 사례를 보고 자기들도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영국 BBC까지 이 상황을 조명하면서 공산당 일당 체제 국가에 무기 기술을 넘기는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과거 특정 국가들이 동맹국 전투기를 뜯어서 자기 것으로 재생산한 전례가 여러 건 있잖아요. 그 기술이 제3국으로 흘러가는 연쇄 유출까지 고려하면 수익성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정부의 현지 대응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외교부가 중동 전역 공간에 최상위 경계 태세를 내렸고, 교민 위치 실시간 파악과 육로 대피 및 항공 철수 계획까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UAE 현지의 아크 부대는 주둔국 군대와 합동 방어 수준을 끌어올렸고, 호르무즈 해협 부근 청해 부대도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은 생산 시설이 낡아가고 유럽은 물량을 맞추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한국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최첨단 유도무기부터 포탄까지 전부 찍어내면서 동시에 현장 정비팀이 사우디와 UAE에 상주하며 장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만들기도 잘하고 고치기도 빠르고, 게다가 실전에서 성능까지 입증됐으니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는 거죠. 그 대가로 이 나라들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선적 협력을 약속하고 있고요. 한국이 만든 방패가 중동의 석유를 지키고 그 석유가 다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분명해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제 남은 건 이걸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할 곳은 신중하게 고르되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움직이는 것. 그게 지금 한국 방산에 주어진 과제이고, 동시에 이 나라의 위상을 결정짓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끌어나가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 국제적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국이 쓰는 무기를 서로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어찌되었든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 죽는 사람이 생기는 만큼 쉽게 말하기는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